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비맨의 제이슨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겨냥한 글을 자기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남기면서 지난 금요일 주가가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S&P 500은 2.5%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은 3.5%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폭락한 날인데요. 오늘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저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5% 정도가 빠지면서 3천만 원이라는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아마존 같이 중국 관세에 민감한 주식은 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포 지수를 보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공포에 질린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과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곧 리세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봐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왜 시진핑을 저격한 글을 남겼나를 알아보면요, 중국이 전기차나 GPU 등에 들어가는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국방의 이유로 전 세계 수출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맞불 대응책으로 100% 관세를 때려버리겠다고 11월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이런 한 상태예요. 앞으로도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전쟁을 점점 가속화해서 뜨거운 관세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스탠스를 조금 바꿨어요. 금요일이랑 조금 다르게 또 주식시장을 의식을 했는지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과 중국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타코, 트럼프는 항상 뒤로 뺀다라는 공식을 또 실행을 해줄지, 아니면 정말 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랑 맞물린 이벤트가 또 있어요. 미국 연방정부 폐쇄입니다. 이 트럼프 연방정부 폐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원하는 예산안의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지연이 되면서 연방정부를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있고, 또한 대량 해고를 한다고 으름장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쉽게 여길 게 아닌 게 며칠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 말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이 박봉받고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거고, 허리띠를 메고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경제는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미국 정부가 고용하는 공무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군대에 임금을 지급을 한다고는 약속을 했으나 아주 불안해 보이고 심리적 소비 위축을 시키는 등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사실 리세션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그래서 리세션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닌 언제 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형성되던 버블들이 터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보여요. 이미 미국이 화폐 가치를 워낙 희석을 시키고 있고, 무역 파트너로서도 신뢰를 좀 잃으면서 패권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금의 가격도 계속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 차트를 보면요, 올해 50%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금이 희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 희석이 되면서 이 달러 가치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 금의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리세션 이렇게 무서운 건 알겠어요. 하지만 리세션은 불을 쌓기 위한 정말 희대의, 그리고 세대적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면 정말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부자 돼야죠, 그죠? 초보 투자자들의 패턴이 있는데, 지난 4월과 같이 이렇게 주식들이 조정장이 올 때, 기피 할인이 들어갈 때 투자를 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을 쫓고 팔렌티어나 아이렌 같은 이런 정말 고평가된 주식들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하락장은 정말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조정의 기간은 부자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씨를 뿌리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한 시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하루에 포트폴리오가 5%, 10% 빠지는 이런 매스꺼운 이런 순간을 기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갑게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저점을 예측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배제를 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이런 리세션 때문에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줄이고 이런 마켓에서 오는 이런 조정장들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더 살 때예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현금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결국 경제적 자살 행위라고 봐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에요. 이 차트는 이 미국의 돈은 현금의 공급량입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은 화폐의 양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초래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현금이 아닌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낮추는 거를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연봉이 아닌 이상 통장에 차곡차곡 이렇게 예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점은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는요, 현금을 축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축적을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2020년에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내기를 하지 마십시오. 불과 232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인류의 잠재력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꽃피운 곳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경제에 반대되는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혁신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이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은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게 미국 주식시장은 어떠한 크래쉬에도 항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부자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결국에는 유동성과 혁신이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내 자산에 편성하는 게, 그게 정말 내 경제 자유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하락장으로 인한 할인된, 아니면 곧 할인이 될 회사들을 눈여겨 봐라 이거예요. 지난 몇 개월간 AI 버블로 인해서 고평가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온다는 것은 고평가가 되어서 사지 못했던,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양질의 주식들을 나는 주워 담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리세션의 공포로 남들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자산을 팔 때 나는 정말 하이 퀄리티, 양질의 자산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기회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에요. 제가 이 채널에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주식인데 2025년 2분기 어닝에서 AWS가 애저랑 구글 클라우드의 압도적인 성장률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빅테크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올해 상승률이 거의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감소를 한 거죠, 올해.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가치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2022년 이후 주식이 점점 매력적인 가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WS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는 전 세계 1위를 아직도 선점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들을 완공하면서 다시 성장률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요, 리테일 제품들이 중국산이 대부분이라서 관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마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로보틱스, 무인택시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장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영업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영업 지출이 상당히 높지만 투자의 수익을 배로 걷어 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엄청난 직원 수를 줄이고 임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는 이런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유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현재 제 30%의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고 12만 불 가량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존이 내년에 정말 더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사드렸고 채널에서도 정말 자주 언급했던 구글입니다. 이 챗GPT의 급부상에 구글이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구글 수입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비즈니스가 위협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검색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었고 주가가 정말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독점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빠져나왔고 지금도 검색 비즈니스는요.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정적으로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이 아주 탄탄한 회사였기에 결국은 이 주가가 다시 이런 펀더멘털을 따라잡았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주가의 가격이 이런 회사의 재정 펀더멘털과 미스매치 되는 기간은 길 수가 있어요. 구글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다시 올라오는데 주가가. 하지만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올해 25%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구글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정말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 컴파운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순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fair value, 정말 정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깊은 조정 기간이 오게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낮추고 양질의 회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쓸어 담을 것입니다. 100%의 현금 흐름을 계속 미국 주식 시장과 금, 비트코인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디스코드 초기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가치 투자를 위한 이런 프라이빗 커뮤니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나 그리고 자본주의나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투자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지식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봤는데 이 디스코드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채널을 나눌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사이즈나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식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유튜브 채널 멤버들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 12,000원에 제 유튜브 채널 멤버가 될 수 있는데요. 채널 멤버가 되는 순간 디스코드 초대 링크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항상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런 투자자들,
이런 저 같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조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뵙겠습니다.